딜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워치, 모델은 엔지니어 마스터 2 다이버 크로노미터입니다. 세상에 예쁜 시계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각 브랜드의 마케터와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싸매고 무수한 디자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물론 볼워치로부터 지원을 받고 만들어졌지만 고가의 시계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 자신의 철학과 시계 브랜드의 철학이 일치하는지를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필요 이상의 시간과 많은 수업료를 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볼워치는 어떤 철학을 가진 브랜드인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듯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퀄리티와 만듦새를 구분지어 말씀드렸습니다. 폴리싱의 깔끔함, 브러싱의 디테일, 세라믹의 등급, 스틸의 단단함,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퀄리티적인 영역과 오밀조밀한 밸런스, 만듦새의 영역은 메스티지 브랜드보다 오히려 마이크로 브랜드나 럭셔리 상위급 혹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와치 그룹, 리치몬드 그룹 같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시계 브랜드 사이에는 사이즈와 두께의 제약, 색상과 소재에 대한 제약, 그리고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무브먼트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볼워치라는 브랜드는 이유는 다르지만 후자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전자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볼워치는 툴워치 브랜드입니다. 그것도 프로페셔널을 위한 도구시계, 인스트루먼트 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예요. 현대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롤렉스, 독일의 진, 다마스코, 시티즌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궁극적으로 럭셔리 브랜드를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시계 브랜드가 어쩌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볼워치가 롤렉스와 굉장히 닮아 있으면서도 질적으로 다른 냄새를 풍기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브랜드 모두 신뢰라는 철학을 최우선 가치로 만들어진 프로페셔널 시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미니멀리스트, 다른 하나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먼저 롤렉스는 럭셔리 워치의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하이엔드의 판매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투박하고 거친 디자인은 6자리 레퍼런스를 가진 현대의 롤렉스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스틸 데이토나의 베젤은 매끈한 세라믹으로, 투박했던 서브마리너의 러그는 섹시하게, 익스플로러 1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하지만 볼워치는 거칠고 투박한 야생의 맛이 남아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묵직함을 넘어서 무서운 수준이고 각종 장치에 기술에 좋은 소재들을 전부 집어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의 시계들은 크고 단단하고 묵직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미니멀리스트, 단단하고 거친 디자인의 맥시멀리스트, 볼은 분명히 후자의 영역에 속해 있고 이것은 볼이 어떤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 드문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워치입니다. 이 방면으로 가장 대중적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아이코닉은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본다면 예거 루쿨트루의 폴라리스 정도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디자인의 다이버 워치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슈퍼 컴프레서는 여타 다른 다이버워치와 마찬가지로 1950년대 케이스 제작 업체인 엘빈 피카르자 SA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컴프레서, 압축기는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이버워치가 심해로 내려가게 되면서 직면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엄청난 수압일 겁니다. 케이스가 이 무시무시한 압력을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다이버워치의 성능이 결정되고, 이것은 1950년대에 일어난 많은 전쟁에서 군인들의 목숨을 결정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슈퍼 컴프레서를 고안한 제작자는 심해의 강한 수압을 단순히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케이스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케이스의 방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워치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크라운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당연히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는 크라운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 있는 베젤을 회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크라운을 살짝 눌러서 압력을 준 뒤에 누른 상태로 크라운을 회전시키면 글래스 안쪽의 베젤이 움직이게 됩니다. 베젤을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베젤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이얼은 굉장히 화려하고 입체적입니다.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즈에서 볼 수 있는 두터운 사파이어 베젤은 되게 독특한 느낌을 구현해요. 매력적인 곡률의 베젤을 타고 흐르는 빛의 테두리가 윗 베젤과 아랫 베젤에서 머무르는 위치가 서로 달라서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네요. 게다가 이 베젤은 샌드위치 형식으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파이어 소재의 클리어함이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바로 옆 분 마커는 한 단 아래 위치하며 다이얼의 입체감을 부각시키고, 아워 마커는 볼의 아이덴티티, 스스로 발광하는
트리듐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의 색상이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채도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육안으로는 인덱스들의 화려함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다이얼은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썬네이 다이얼입니다. 튜더의 펠라고스 3구와 거의 동일한 방식의 썬네이입니다. 썬네이이지만 누구도 썬네이인 것을 눈치챌 수 없는 썬네이 다이얼. 이 다이얼은 펠라고스 3구의 다이얼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이렇게 수십 배를 접사해서 보아도 다이얼 위에 입혀진 썬네일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사이클롭스 아래에 생기는 빛의 그림자를 통해서 썬네이 다이얼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사이클롭스 아래에는 아주 조그만 아워 마커가 숨겨져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식적인 다이버워치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시 방향의 야광 인덱스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헨즈 역시 볼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트리듐을 품고 있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볼의 엠블럼을 달고 있는 초침이 보이는데요. 세련된 소재와 현대의 디자인 위에 빈티지한 디자인의 헨즈가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42mm의 일반적인 사이즈, 13.5mm의 평범한 두께, 51mm의 생각보다 긴 러그 투러그, 21mm의 애매한 러그 너비, 205g의 묵직한 무게, 30바, 300m 방수. 시계를 손 위에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퀄리티에 대해서 과한 집착을 보인다. 퀄리티는 되게 좋은 편입니다. 좋은 퀄리티의 스틸 위에 적절하게 마감된 브러싱과 매우 수준 높은 폴리싱은 잠시 시간을 내서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좋죠? 폴리싱의 수준이 높은 시계는 이렇게 특정 각도에서 예술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랜드 세이코의 인덱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블랙 폴리싱을 시계 전체가 보여주네요. 무브먼트는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칼리버 RR1101-C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아모르티저 충격 방지 시스템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무브먼트의 손상을 보호하며 500가우스지의 충격 저항을 가집니다. 그리고 뮤메탈 쉴드로 정전기 또는 저주파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며 8만Ah의 항자성을 갖습니다. 브레이슬릿을 보게 되면 볼워치의 스틸에 대한 진심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스틸의 색감, 스틸의 묵직함, 수준 높은 폴리싱과 균일한 브러싱, 그리고 유격을 잡는 능력, 단단하고 완성도 있는 구조의 버클. 종합적으로 이 방면만큼은 오메가의 현행 시마스터나 현행 스피드 마스터보다도 좋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이버워치의 버터플라이 방식의 버클은 다이버워치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맞지 않는 옷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듀얼 크라운의 다이버워치는 러버가 정말 잘 어울려요. 별도의 재치 러버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러버를 추천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볼에서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를 찾으셨나요?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20% 할인 행사가 18일 저녁 7시 볼워치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는 더보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